우선은 디지털을 얘기하기 전에 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플랫폼이 늘어나고 채널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겼지만 실제로 이 아날로그적 토픽, 원칙적 문제, 기본의 문제, 상식의 회복을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9년 동안 너무나 잘 봤습니다. 오락과 드라마에서도 그것이 침투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무한도전을 제대로 만들 수 없다거나 드라마 속에 유력자의 아들이 출연을 하게 된다거나 드라마의 방향도 바꾸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아날로그적 문제, 원칙과 상식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디지털 세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건너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난 9년 동안 방송사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내부에서는 정말 참담하고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KBS와 MBC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요즘에 너무나 많이 보도가 돼서 제가 구차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학살과 도살이 일어났고요. 외부에서 날라온 자격과 자질이 없는 인사들이 내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인사권을 남용하면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폭력과 상해와 직원 사찰, 극단적인 수혈. 제가 지금 MBC 보도국에 들어가면 아는 기자가 거의 없습니다. 제 후배들은 다 퇴출되고 말하자면 스케이트장이나 스튜디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도 아닌데 등급 인사하죠. 보복 인사하죠. 리스트 만들죠.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은 잉여, 유휴, 자녀 인력이라고 해서 쫓겼습니다. 유배되고 좌천된 거죠. 그리고 부서를 창설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부서 이름은 다 근사합니다. 미래, 기회, 개발, 뉴미디어. 여기 뉴미디어가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다 몰아넣고 허튼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주는 인격적 모독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방송사는 공영방송이 아니고 청영방송이 됐습니다. 결국 범죄적 상황이 벌어지고 난장판이 되고 정글이 되고 야만의 상태가 되고 이건 위헌 상태로 됐어. 되고 말아서 언론과 자유라는 것은 유린되고 말살되고 존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제강점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서요. 독립군파하고 부역파하고 다수의 방관자들 나누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입법, 행정, 사법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교정을 해주거나 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드라마를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오히려 방송사 내부에 관한 전두환 때보다 퇴보하는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권이 교체됐죠. 정권 교체된 지 벌써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개입을 하면 방송 장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법과 원칙과 그리고 국민의 이익, 시청자의 이익에 따라서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일각이 여삼추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계속 메시지로 보내고 있고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범법자입니다. 그 사이 정품을 아웃시키고 저질을 중용하고 악질이 온전된 이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들을 범죄자라고 일단 봅니다. 이 범죄자는 찌질한 범죄자로 취급을 해주겠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을 교체한 우리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응징을 할 건 하고 넘어가고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기보장을 얘기하죠? 임기보장 좋습니다.
임기 보장을 받을 만한 자격과 자질을 가진 사람은 임기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임기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무죄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임기 보장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무법자하고 악당하고 범죄자한테 임기라는 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고요. 임기는 인권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파면하고 국회의원도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소환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에 돼 있거든요. 다만 이 사람들이 재판과 수사를 받을 인권은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역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부역자, 위장 귀순자, 신분 세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들을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이 DJ 정권과 노무현 정권 대 인연이 있다라는 걸 하는데, 지난 9년 동안에 우리가 이를 묻는 것이지 인연을 묻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인간성 침해 그리고 위헌 사범들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따져서 반드시 조사, 수사, 기소, 재판, 감사 이런 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항을 보니까요, 헌법이 있고요, 방송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방통위법도 있고요, 방문진법도 있고요, KBS법도 있고요, 교육방송법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방통위원회가 이사회를 일단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이것은 각각의 법률에도 있지만 민법에도 있고요. 이 법조항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9년 동안 입법행정사법위 제가 조용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지, 반드시 우리는 법에 있는 권한을 모두 송두리째 행사해서 이들에 대한 감사, 조사, 수사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 기관들이 이 눈을 부릅뜨고 본다면은 반드시 이들의 지난 과오를 법에 따라서 재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과 채널의 급증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대단히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방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치는 자격과 자질을 갖춘 이사와 경영진을 뽑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반대 현상이 9년 동안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인사권을 적절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방송 신뢰 회복의 첫발이 될 수 있도록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만들 방송의 인사와 조직과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인사, 편성, 편집, 제작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할 경우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 여기서 출발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장관계를 수용을 하고 언론의 역할과 언론의 품격에 대해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리 좋아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방송사가 좋은 프로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방송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각종 이슈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파는 비대칭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고요.
산업 논리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문제, 중간 광고 문제 얘기하고요. 광고의 종류 문제도 얘기를 하고 광고의 문제를 얘기를 해서 광고의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칭 규제 중에 방발기금과 분담금 문제도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의 직접 수신과 무료 보편 서비스로 돌아가자는 얘기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송사가 내부 개혁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방만한 조직, 자회사의 남발, 그리고 정말로 쓸데없는 여러 가지 가외 조직들을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내부 조직을 혁파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개혁에 대해서도 방송사의 공적 책임이 있는 만큼 도급이나 계약 관리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 전환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됐던 독립 PD의 문제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연예기획사의 문제, 또 제작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지능과 규제를 분리해가지고 이게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능과 분리를 각각 다른 기관에 떼놓은 거에 대해서도 이걸 합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할 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콘텐츠에 관련된 부서가 여러 군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유정 통부에도 있죠, 문화부에도 있죠, 또 방송위원회에도 있고 분리되어 있어서 또 일부는 행안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분산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허가 등 권한에 대해서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청영방송이 아닌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한 걸음 나가기 위해서 방송체제, 지배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지배구조 특별다수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 라는 검토 요청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하고 집 나갔던 정의가 다시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제가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새누리당 쪽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 저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을 계속 공격해 오고 있고요. 이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방송을 9년 동안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사람들이 다시 방송 자유를 들고 와서 저희들을 공격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해자가 피해자가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혼돈을 시키고 있지만 머리 좋은 국민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금방 설명드린 방송 지배구조 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62명의 국회의원이 낸 특별다수제는 여당에 불리하고 야당에 유리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새누리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KBS, MBC 체제를 하루라도 더 연장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문 대통령께서 제기한 문제, 이렇게 되면은 무색무취한 두리뭉실한 사람이 방송사의 경영층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방송장악의 음모를 드러냈다고 얘기를 하는 말도 되지도 않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방송장악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신들의 지난 9년 동안의 소위 행위를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중병에 걸려 있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모질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심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지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적반하장을 계속해서 공당이 매일 입에 올리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닌데, 지금 자가당착과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데 왜 이렇게 매일 이러는지, 어떻게 또 헤쳐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지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본인들이 공동정범임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반성하고 사과하고 자숙하고 용서를 구하고, 저는 제안하기를 공범자들을 공동으로 관람하고 자신들이 한 짓을 한번 반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9월 3일이 방송의 날이고요. 행사는 9월 1일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왜 그러냐? 협회장상이 정말로 정신없는 인물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안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질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에 이미 광주 MBC와 KBS가 공격을 당했고요. 87년도에 KBS와 MBC가 광장의 시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6년에 광장에서 있었던 KBS, MBC, YTN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배척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반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을 끊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디지털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저희들을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못한 것은 질책을 해주셔야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배려, 그리고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